자, 계속해서 우리 수능특강 영어 16강의 세 번째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re things change. things는요, 그냥 어떠한 것들, 세상의 무언가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것들이 더 많이 변할수록 they stay the sam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그것들은 더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말이고 되게 모호하긴 하지만 주제문이니까 파란 색깔로 형광펜 칠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변할수록 많이 그대로 남는다? 이게 뭔지 한번 또 뒤에 살펴볼게요. One thing that has remained the same over the century is parental disdain for the new kind of world they see around them. 그래서 한 가지인데요. 똑같이 남아있는 over the century, 그러면 수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는 부모들의 경멸이다. 경멸이 뭔지 알죠? 되게 무시하는 거고 되게 낮게 보는 거고 disdain, disgrace, 이 경멸이다. 뭐에 대한 경멸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세상. 그들이 보는, 즉 부모들이 보는 around them, 그들 주변에서, 부모들 주변에서 이 부모들이, 즉 어른들이 보는 새로운 종류의 세상에 대해서 이 어른들 혹은 부모들이 가지는 경멸은 수세기 동안 똑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이다. 여기도 조금 되게 모호하죠, 여러분들? 왜 어른들, 부모들이 주변 세상에서 보는 이 주변에 자기들이 보는 세상에 대해서 왜 경멸을 할까? This world is only new to us. 그러한 세상은 오직 우리에게만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새로운 것입니다. And 이 this world는 우리에게는 새롭지만, 어른들에게는 새롭지만, 이 세상은 is the only one our children know.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이다. 어른들에게는 새롭지만 아이들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현재의 세상이다. 이것도 좀 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뒤로 한번 더 가볼게요. 아이들은 haven't lived long enough. 아이들은 충분히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to see, 보도록, 혹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않았다. 근데 뭘 보냐면 the kind of social change, 그런 사회적 변화,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볼 만큼 충분히 아이들은 오래 살지 않았다. 근데 무슨 사회 변화냐면 that has taken place, 발생하는 in the last 20 or 30 years,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 발생했던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볼 만큼 아이들은 충분히 오래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는 변하죠. 뭐 계속해서 뭐들이 변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그래서 10년 정도가 되면은 사회도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0년인데 2010년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10살 이런 뭐 초등학교 3, 4학년 이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때 뭐 이런 스마트폰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 물론 핸드폰은 있었지만 그때 뭐 하고 놀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금하고 다르죠. 그러면 그보다 10년 전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으면 또 어떻게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막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기도 했었고, 핸드폰도 없었을 때 그냥 전화로 하면서 서로를 찾아다니고 뭐 이랬었었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이 뭐 8살짜리, 9살짜리 이랬으면 어떤 사회적 변화를 느껴보지 못했겠죠. 그만큼 오래 살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이렇게 20년 혹은 30년 동안 변화한 세상에 대해서 느껴볼 수도 없을 만큼, 그걸 볼 수도 없을 만큼 아이들은 오래 살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세상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고, 아이들한테는요. 이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도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뭐 7살, 5살 이러는데 얘는 벌써부터 스마트폰 할 줄 알아요.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잠금하면 잠금도 풀고 이럽니다. 지금 시대의 7살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 7살 때에는 핸드폰 갖고 놀지 않았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죠. 그래요. 근데 7살짜리 아이인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벌써 이 세상의 일부예요.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노는구나. 뭐 친구들도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벌써 7살밖에 안 됐는데 막 자기 스마트폰 사달래. 이게 변화를 겪은 여러분이나 나한테는 되게 새로운 거죠. 애기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새롭겠지만 7살짜리 요새 애들에게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 갖고 노는 게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이에요. 친구들이 갖고 노니까 부모님들한테 사달라 그러는 거고, 또 혹은 부모님들이 주니까 그것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들은 충분히 오래 살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변화를 볼 만큼 지난 20년, 30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회의 변화를 볼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아니, 여러분들의 7살 때는 어떻게 놀았습니까? 선생님 7살 때는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은 사실 잘 안 나는데, 뭐 자전거 타고 놀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뭐 어디 구경 다니고 뭐 개울가 가서 이 곤충이라던가 뭐 개구리나 이런 거 잡고 놀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 7살에 했던 일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변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환경들이 계속 변하게 된다. 자, for them, 아이들에게는 what they see around them, 그 아이들 주변에서 그 아이들이 보는 것은, 그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러니까 what을 쓰는 거죠? 됐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주변에서 아이들이 보는 것은 정상이고, 당연히 정상이고요. And they have nothing to compare it with.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비교해 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으며 여기 나왔었던 아이들이 주변에서 보는 세상,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뭐 할 때까지 그러냐면 until they start to learn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때까지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그러한 세상을 비교해 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즉 아이들이 주변에서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살짜리 아기를 예를 들어보면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당연하다고요. 왜요? 둘러보면 다른 애도 스마트폰 갖고 있거든. 7살 유치원 다니거나 이러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걔네가 역사를 배우기 시작할 때까지. 역사를 배우면 막 이런 거 배우죠. 지금 2020년인데 1950년대까지에도 말이야. 2차 대전이 방금 끝난 이유라서, 그리고 한국이 또 광복이 된 이유라서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지. 막 이렇게 7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고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래서 이 역사는요, 거창한 역사가 아니고요.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땠는지를 배우기 전까지는 비교할 대상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런 것이 다 정상입니다. It has been always this way. 그것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삶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그랬습니다. 자, parents feel the changes in the world. 부모님들은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만 kids don't. 자녀들은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aren't 쓰면 안 돼요. don't 써야죠. 왜냐면 뭐를 대용한 말이니까 feel the changes in the world, 이 일반 동사를 대용을 한 거니까 don't를 쓰셔야지 맞는 거죠. 부모들은 항상 변화를 느끼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다. 근데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되면, 그때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또 세상의 변화를 느끼는데 그들의 자식인 또 자녀들은 못 느낀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삶을 살면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럼 많이 변했다라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 안 변한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산지 고작 20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물론 10살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뭔가 좀 변했다라는 느낌은 드실 겁니다. 근데 10살짜리한테, 아니 9살짜리한테 물어보면 변했다라고 느낄까요? 야, 9살짜리야, 네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뭔가 변한 게 있는 거 아니? 아니, 없어요. 못 느끼지. 충분히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20년 정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럼 뭐 변한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변한 게 적어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죠.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거의 뭐 40살이 가까이 된 선생님한테 살면서 변한 게 있냐? 크게 변한 게 있냐? 그럼 선생님 한 3개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없다가 컴퓨터가 생겼던 시절, 컴퓨터가 없다가 컴퓨터 생긴 시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없다가 스마트폰이 생긴 시절, 한 요마만큼의 어떤 커다란 세계의 변곡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60세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또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부모들은 그냥 부모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만 세상이 항상 변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못 느낍니다. 아이는 당연히 나이가 어리니까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변화를 느낄 틈새가 별로 없는 거죠. 자, 부모들은 어른들은 그냥 여기서 부모하고 자녀가 아니고요. 그냥 어른들하고 세상을 조금밖에 살지 못했던 애들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른들은 항상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What all the fuss is about. fuss는요, 소란, 야단법석이 뭐에 관한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야단법석은 뭐냐면 부모들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거. 부모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세대 때, 지금 살짝 부모 세대, 어른 세대긴 하죠. 애기였을 때 핸드폰을 안 갖고 놀았다고. 당연히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못 갖고 놀았겠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한 10살짜리 애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한다고. 왜 나 때는 없었으니까. 나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야 네가 10살인데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게 지금 말이 돼? 10살인데 10살이면 밖에서 뛰어놀아야지. 내가 10살 때 뛰어놀았던 것처럼 니네도 10살이면 밖에서 뛰어놀아야지. 이러면서 방어적으로 어른 세대들은 방어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엄마 내 친구도 컴퓨터하고 놀고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그냥 다 하는 건데 왜 엄마는 그거 못하게 아빠는 그거 못하게 해?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야? 왜 소란이야? 라고 자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부정적인 어른들, 부정적인 부모들의 반응은 비롯됩니다. 뭐에서부터 비롯되냐면 호스틸리티, 적대감이에요. 호스피탈리티는 환영인데 이거 반대입니다. 환영한다. 저희들은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의 반대말, 서로 반대말이죠. 호스피탈리티 쓰시면 안 됩니다. toward change, 변화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 여기 맨날 부모 하다가 드디어 어른이라고 제대로 된 말을 쓰고 있네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tend to see 봅니다. 목적어를 as 이하라고 봅니다. 혹은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간주합니다. 이 성격 형성기 어린 시절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주합니다. What comes afterwards 그 어린 시절 이후에 오는 시기는 as a decline, 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들은 이 어린 시절에 그러면은 세상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그때 겪었었던 그러한 그 문화가 정상이고 그 뒤에 변화를 가지고서 오는 그 뒤에 오는 문화를 좀 퇴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의 예를 들면 나는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10살 때 노는 최고의 놀이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왁자지껄하게 노는 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야, 10살이면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뛰어놀고 조금 다치기도 해보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 뒤에는 이제 컴퓨터를 애들이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 근데 이거는 조금 살짝 좀 별로라고. 좀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요. 디그레이드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10살이면 야 운동장 가서 놀고 애들하고 뛰어놀고 그래야지 뭐 핸드폰 하고 있어 그게 좋냐?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컴퓨터 하면서 놀았겠죠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크게 되고 자녀가 생겼을 때 이 자녀들이 뭘 하면서 놀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래야지 야 어렸을 땐 컴퓨터 하면서 놀아야지 어떻게 그런 걸 하면서 노냐? 그게 재밌냐? 이럴 수 있단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The only constant is change. 여기서는 only constant는요. 선생님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것들, 뭐뭐하는 사람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형의 동사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는요. 땡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tant는요. 유일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꾸준한 이런 뜻이죠. 오직 꾸준한 것은 즉 불변하는 것은 변화이며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라는 즉 얘가
변화라는 것이 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들하고 그들의 아이들은 경험합니다. 이것을 변화를 항상 경험합니다. In fundamentally different way.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자, 그럼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화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상이한 태도, 상이하다라는 건 다른 태도가 되는 거죠. 다시요. 자녀는 이 변화를 좀 잘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끼죠? 둔감해서 못 느낀다라기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세상이 별로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 즉 어른인데요. 어른들은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나타나는 시대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변화에 대해서 부모와 그러니까 어른들과 아이들의 이 다른 태도를 보인다. 변화에 대해서. 자, 변화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는 경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태도는 정상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주변 인식, 이건 정상입니다. 애들도 스마트폰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정상이라고요. 자, 변화에 대한 부모의 방어적 그리고 적대적 반응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요. 이런 말이고요. 자, 부모와 자녀의 다른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 끝에가 조금 결론이 조금 그지 같긴 한데요. 자, 아무튼 변화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고 부모는 그 변화를 되게 크게 받아들이면서 좀 그 변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근데 자녀는 그게 변한지도 모르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이 변화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는요, tend t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change.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변화에 대해서. which 그것에 대해서, 즉 변화에 대해서 자녀들은 do not understand 이해를 하지 못한다. being unaware of change itself 그 변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모 세대들의 이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은 변화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막 뭐라 그러죠? 이 부모들의 부정적 태도. 아,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애들 핸드폰 다 하는데 그 정상인데 나 핸드폰 하는데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보고 핸드폰 하지 말래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태도요. 근데 부모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랬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핸드폰 안 하고 그냥 뛰어노는 게 최고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글들이 왜 어렵냐면 자꾸 말하지만 이 수능 특강이나 이 모의고사가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봤었던 글인데 여러분들 방금 글 같은 것도 소재가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죠. 조금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모르면 좀 더 물어봐 주시고요. Because scientific research is so often conducted in the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under the sponsorship of private firms. 왜 이렇게 기냐? 이기 때문에 자, because 뭐가 뭐뭐이기 때문에 규범들은 유보됩니다. 규범들은 멈춰집니다. 과학적인 연구가 너무 빈번하게 수행이 되고요. 뭐를 위해서? 뭐 안에서 수행이 됩니까? 과학 연구가 이익, 국방, 그러니까 나라의 방어예요. 이게 국방이죠. 국방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이 되거나 또는 민간 회사의 후원 하에 그러니까 국방을 위한 과학 연구라면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러는 건데 이거 국가 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일반 회사까지 참여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탱크 만들고 무슨 뭐 미사일 만들고 제트기 만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 같은 거는 이미 쇠를 다루는 기술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겠죠. 현대라는 이 회사에서 이 탱크를 만들어라. 그럼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국방부에서만 만드는 것보다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무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차도 있고 제트기도 있고 뭐 항공모함도 있고 이렇긴 한데 다 국방부에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 민간 회사 일반 회사에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업에서 항공모함도 제조를 하는 거고요. 이걸 국방부가 사들이는 거고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하는 거고 탱크도요. 국방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짜잘한 무기, 총이나 이런 거는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탱크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현대 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방을 위해서 과학 연구가 수행이 많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민간 회사의 후원 밑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that hope to profit from applications of the findings 연구 결과의 적용으로부터 이익을 바라는 그러한 민간 회사의 후원하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규범들 of common ownership and publication 공유권, 소유권이네요. 뭐 소유권과 공개의 권한에 대한 규범들은 가끔 유보가 됩니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가 국방을 위해서 수행이 되는데 이때 민간하고도 합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공개권에 대한 규범들은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뒤에 더 읽으면 좀 더 편하니까 읽어볼게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끌어왔습니다. 많은 갈등을, 과학계에서 무수한 갈등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An outstanding example is the race, 경쟁입니다. 하나의 두드러진 사례는 경쟁입니다. To publish the complete map and inventory of the human genome, 인간 게놈에 대한 전체 지도와 목록을 공개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 게놈은 뭐냐면요. Sequence of human DNA that constitute our genes. 우리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연속체가 바로 게놈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게놈은 그냥 DNA라고 혹은 유전자라고만 볼게요. 게놈은 그냥 유전자다. 그래서 그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 자료인 인간 게놈에 대한 그 전체 지도와 목록. 그러니까 DNA 배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록과 목록하고 전체 지도가 이 DNA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공개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다. 2001년에 두 개의 라이벌 집단은 경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되기 위해 to complete the research 그 연구를 최초로 완수하기 위해 경쟁을 했는데 하나는 in the private sector 민간 부문이었던 셀레라 게노믹스 코퍼레이션이었고요. led by 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러한 민간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the other 두 개 중에서 하나는 one,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쓰는 거죠. another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요, a government funded laboratory,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즉 정부 산하 연구소였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 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자, 다시요. 다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누구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를 두고 잘 봅시다. 이 게놈, 인간의 DNA를 연구를 하는 게놈 프로젝트를 이러한 과학 연구를요. 정부에서도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정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하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민간하고 합작을 하는 거죠. 민간하고. 공동 연구입니다. 공동 연구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사회에 내게 됐을 때 이 연구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회에 내게 됐을 때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고 어떤 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연구 결과가 되게 혁신적이고 되게 대단한 거라면 그것을 사회에 공개를 했을 때 또 어떤 다른 사업체들이 그 연구 대단했어 라면서 좀 더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표를 먼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민간 쪽에서 발표를 하자니 이 정부 쪽에서 했던 연구까지도 이제 합작 연구니까 다 발표를 하게 돼버릴 거고, 그러면 그 외부에서 오는 과실인 돈을 이 민간 기업만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되게 배 아픈 형태가 되는 거겠죠? 바람직하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정부가 또 공개를 한다라고 치면 또 이쪽에서 아니 우리도 연구한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돈은 니네가 다 먹는다고? 아, 그걸 원하지 않아. 우리가 발표할까? 민간이 우리가 발표해버릴까? 정부가 우리가 발표해버릴까?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물론 해결책은 그냥 이 공동으로 대표가 가가지고 그 자기네가 연구한 거 발표하고 또 정부 쪽에서 연구한 거 발표하고 이러면 좋긴 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서로 결과물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누가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 음, 그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뭡니까? 무슨 권이었죠? 소유권하고 이 퍼블리케이션, 이 공개에 대한 어떤 규범들, 이것에 대해서 경쟁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민간이고요. 민간, 프라이빗 섹터 그러면은 민간이죠. 지금 여기서는 예시가 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 게놈. 야, 인간 게놈 DNA 이거 유전자를요 연구를 하는데 정부 혼자서 하기 더 벅차죠. 정부 소속의 연구원들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민간 소속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거의 연구가 다 끝나고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발표를 했을 때 성과가 되게 좋다면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이득을 얻는 시점이라면 먼저 하고 싶겠죠. 정부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또 민간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랑 자기들이 먼저 선수 쳐서 해버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민간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산하 소속 연구소가 있었다. Argument raised over. 자, 논쟁은 맹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뭐뭐에 대해 whether 뭐일지 아닐지. The private corporation was trying to establish patents on human genetic sequences. 자, 그 민간 회사가 뭐 하려고 하는지, establish, 확보하려고 하는지, 특허를요. 그 인간의 유전자 연속체, 아까 그 게놈이었죠? 게놈에 대해서 특허권을, 여기선 이득이 이제 특허권이구나. 민간 회사가 확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공동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럼 연구하다가 이제 특허가 나올 수 있잖아. 특허권이. 그쵸? 그럼 그 특허권을 정부가 가지느냐, 아니면 그 민간 쪽에서 이거 가지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특허권을 가지면 그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즉 민간이 이러한 특허권을 가지는 것은 violation of the norm of openness. 오픈네스는 공개가 되는 거죠. 즉 공개에 대한 규범을 위반을 또 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렇다고요. 여기서 그 공개 규범이 뭔지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를 이제 발표를 하고서 특허권을 얻게 된다라고 치면 뭔가를 발표를 했을 때 민간 기업이 노력을 100% 들인 건가요? 아니죠. 공동 연구니까는 뭐 50대 50 이럴 수 있잖아요. 50대 50. 그렇죠. 근데 민간이 공개를 해버리면 정부 쪽에서 연구한 발표들까지 다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특허권을 얘네가 얻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야, 니네가 뭔데 우리가 개발한 거 50%를 합쳐갖고 니네가 발표를 해. 위반이야. 뭐에 대한 위반? 오픈. 공개. 아니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은 우리의 기술을 니네가 왜 공개를 해? 그거 위반한 거 아니야? 니네가 특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크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전치사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에는 whether만 가능해요. 전치사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요, if는 안 되고 whether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if는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원 다음에 another가 아닌 the other 쓰는 거 중요하죠.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원,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니까요. 자, 아무튼 이런 식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6번이요. The Public Laboratory, 그래서 공공연구소는 그러한 이
사업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공공연구소는 뭐냐면 정부 산하, 정부 소속의 연구소는 had no such business interest. 그런 사업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상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민간은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 하나가 잘 터지면 계속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정부 소속은요, 정부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성과가 되게 많이 나던 성과가 적게 나던 그냥 정부로부터 월급을 똑같은 일정한 액수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특허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가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 그룹이 바로 정부 산하의 연구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 소속 연구원들, 즉 공무원일 수 있는 이러한 연구원들은 사업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권에 대해서 되게 가지기를 원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연구한 이 연구 실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민간에 의해서 오픈되는 것은 꺼리곤 있지만 결국 더 컴피팅 팀스, 이 두 경쟁 팀들은 타협을 했고 그 다음에 발간했습니다. 공동 발간물을 발간했습니다. 오브 더 게놈 맵에 대해서. 하지만 the controversy and legal battles, 논쟁과 법적인 싸움, 뭐에 대해서요? over issuing patents for the genetic material, 유전 물질에 대한, 즉 게놈에 대한 이 특허권 발급에 대한 논쟁과 법적인 싸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 상황인 거죠. 뭔가 커다란 이 과학 연구를 할 때 정부 소속 이 공무원들, 연구원들이 혼자서 하긴 벅차니까 민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자, 다시 과학 연구 결과의 공개. 과학 연구는요, 공유권과 공개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항상 유보된다. 멈춘다. 이게 합의가 항상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끼리요? 이 정부기관 소속 연구소랑 그리고 민간 기업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과학 연구를 했을 때 공개권과 소유권 같은 것이 합의가 잘 안 된다. 갈등이 있게 된다. 자, 뭐 그래요. 사례는요, 예시는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있어서 민간 회사하고 정부 지원 연구소하고 이제 합작을 하게 됐을 때 이 특허 확보를 함에 있어서 민간 회사가 특허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이제 논쟁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공동 발표를 한 후에도 특허 관련에 대해서는 법적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지금 좀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동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나 발표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허권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갖게 될지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인다. As in the case of the publication of the Human Genome Map and Inventory, 그래서 인간의 게놈 지도와 목록에 대한 공개와 같은 경우에서 출판이나 혹은 공개와 같은 경우에서 자, publicly and privately funded research, 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관의 연구 시설들 on the same topic, on the same topic이라고 하면 여기서 게놈 프로젝트가 되는 거겠죠. 이 유전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 민간과 공공의 이 공동 연구는 may trigger 야기시킬 겁니다. 히티드 디베이트를 야기시킬 겁니다. 토론, 논쟁을 야기시킨다. argument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죠. conflict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합의 쉽게 agreement라든지 consensus 이게 다 이제 합의이거든요. 쉽게 합의가 되지 않고 마찰이나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이 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over 뭐에 대해서요? The exclusive ownership 이거는 독점적인이란 뜻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독점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of the research finding 연구 결과의 독점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그 격렬한 논쟁이 유발될 수가 있다. 누가 유발을 시켜요? 얘네가요. 똑같은 이 게놈 프로젝트 어떤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독점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16강까지 끝났고 15강만 남았네요. 15강은 화요일에 꼭 반드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애초에 목표를 했었던 1강부터 16강까지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도표라든가 어떤 실용문 이런 것은 아직 안 해드렸는데, 이건 학교에서 시험 펌이 들어가는지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